자, 융합특강 이번 시간에는 문학 플러스 독서 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 밑에 있는 그 교환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받기 하고 프린트해서 함께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일단 문학 플러스 독서 융합. 이거는 문학 지문에 들어가야 돼? 독서 지문에 들어가야 돼? 분류를 굳이 한다면? 문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지. 그죠? 문학과 독서의 융합으로 3문제에서 6문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 2작품 플러스 독서 융합 해가지고 3문제짜리로 이렇게 갔었고,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에 독서 융합 지문이 3바닥이었죠. 그래서 6문제짜리로 갔었지. 좀 폭이 좀 넓어요. 이 독서 지문은 내 정체가 뭐냐? 문학 이론 관련 내용이야. 문학 이론. 그러니까 만약에 고전 문학과 융합이 됐을 경우에는 고전 문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고려 소교의 특징 딱딱딱 해놓고는 이제 해당 작품 고려 소교 한 2작품 정도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 나온 적도 있고, 현대문학의 경우에는 문학 이론 그야말로 뭐 시에서의 리듬의 형성 원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 시 2작품 해서 적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학 이론이 나오고 우문문학의 결합 또는 문학 이론이 나오고 산문문학의 결합,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죠?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 평가원에선? 올해는 6월 평가원 때는 이 형태가 없었다고 그랬지. 9월 평가원 때 이제 문학 이론 플러스 우문문학인데 그것도 고전시가 현대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굉장히 변화무쌍해 요즘 수능이.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 이론 나오고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문학 이론, 고전 소설 뭐 나왔었어? 문학 이론이 이제 전쟁 소설과 관련해서 쫙 나오고. 박시전. 자, 그다음에 이제 박시전 고전 소설이 나오고, 현대 소설 중에서는 박경리 작가의 시장과 전장. 이렇게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문학 이론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9월 평가원에 보면은 6월에는 없었고 9월에는 이제 고전시가 현대시가 문학 이론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제 변화무쌍하구나. 작품에 드러난 문학 이론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문학 이론을 해당 작품에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 적용 스타일의 문제. 뭔지 알죠? 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작품 단독 문제예요. 그렇지만 작품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거기다가 문학 이론 이렇게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한 지문씩 읽고 해당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푼다 이겁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문학 이론을 먼저 읽을 것. 왜? 이 문학 이론이 각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양상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학 이론을 먼저 읽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나왔냐면 가의 문학 이론, 그 다음 나와 다의 해당 작품. 그러니까 문학 이론을 애들이 당연히 가부터 읽게 돼 있었어. 근데 작년 수능에 보니까 가,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나, 김광규의 묘비명, 다에 가서 문학 이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읽은 거야? 가 읽고 나 읽은 거야. 그 다음 다를 읽게 된 거야. 이걸 적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가시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다시 읽는 거야 이제 가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 나, 다 순서가 나왔을 때 다의 문학 이론이 나온다 해도 다를 먼저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학 이론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해당 작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문학 작품을 먼저 읽었어. 그리고 이제 해당 작품을 읽으려고 2작품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 하나는 내가 잘 아는 작품이고 하나는 모르는 작품이야. 뭐부터 읽어야 돼? 잘 아는 익숙한 작품부터 읽는 것이 좋아요. 가, 나라고 해서 꼭 가, 나 이 순서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의 문학 이론이 있으면 문학 이론 읽고 그 다음 나가 쉬워 보이면 나 먼저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지문이든 자신감 있게 출발을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막혀버리면 다 어렵게 느껴진다고 이게. 특히나 그게 수능 시험장 안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문학 이론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작품 읽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려운 작품 읽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그때그때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직접 해봐야 되겠죠?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싫어. 왜 싫어? 우리 문제를 먼저 볼 거니까. 자, 일단 지문의 구성을 봅니다. 기억나죠, 이거? 올해 실시됐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이야. 이거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서 본 것 같지? 자, 가에 이거 뭐예요? 현대시예요?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가 나와 있고, 나에는 현대시가 나와 있고, 유명한 작품이죠. 다에는 아무리 봐도 시로 볼 수가 없지, 이건. 뭐야, 이게? 문학이론이야.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이거 시험장에서 이게 빠르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가가 EBS 연계 작품이긴 한데, 약간 좀 어려워 보여요. 나는 연계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쉬워 보여. 가 나중에는 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아무리 EBS가 빠삭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EBS에 실려있던 그 부분이 그대로 찍혀있는 게 아니야. 한거 18곡이 18개의 노래인데 그 중에 EBS에 실려있는 부분이 있고 안 실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그죠? 근데 나는 여기 워낙 유명하고 쉬운 작품이잖아. 작품은 나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다를 먼저 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나가 이런 수칙으로 읽을 거다. 알겠죠? 다나가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자, 공통점 문제면 가에도 맞고 나에도 맞아야 돼. 우리가 뭐부터 읽을 거야? 나부터 읽을 거야. 나를 읽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안 맞는 걸 제껴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 선택지가 한 2개 남거나 바로 답 나오거나 선택지 2개가 남으면 가를 적용해서 답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가에 대한 설명, 가에 대한 단독문항. 가 끝나면 풀 겁니다. 3번.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하시오. 가에 대한 단독문항 2대 보기 박스가 딸려 있습니다. 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보기 박스가 어떤 경우에 나온다고 그랬어? 좀 어려운 작품, 그리고 생소한 작품. 정보를 주는 거죠. 가이드를 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지문을 한번 읽어봐. 쉽게 말하면 끼워 맞추기라도 해봐. 이런 거거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기 박스를 지문 읽기 직전에 먼저 봅니다. 가 읽기 직전에 이거 봐야겠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 시대, 작가, 작품. 그러니까 작가, 시대,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 이 경우에 먼저 보는 거야. 앞대가리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시대적 배경이다. 지문 읽는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 먼저 봐야 되겠다. 어쨌든 가에 대한 단독문항. 그 다음 4번. 나에 대한 단독문항. 균형을 맞춰야 될 테니까 가에 대한 단독문항이 있으면 나에 대한 단독문항도 있어야겠죠. 자, 다음 5번.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하시. 이런 문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다를 참고하여. 그러니까 다의 내용을 가와 나에 적용해보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알겠죠? 우리는 다, 나, 가의 순서로 읽을 거니까 다 읽고 바로 풀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다는 참고사항인 거고 해당 작품을 이해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를 읽고 그 다음 나를 본 다음에 바로 선택지를 볼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항이 1번과 5번 2, 3, 4번은 각 작품에 대한 단독문항 되겠네요. 자, 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비문학 지문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만 팍팍 찍어내면서. 알겠지?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그러면 뒤에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지 지금. 그렇죠?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합니다. 이 글의 중심화제, 비문학 지문 읽듯이 중심화제는 리듬이야. 글자의 개수건, 음의 보폭이건. 자, 개념학습이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겠지. 그렇지. 글자의 개수. 죽여버릴 거야. 3, 5조. 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3, 4조, 7, 5조 이런 거였지. 3, 5조 막 6, 7조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글자의 개수를 음수율이라고 하죠. 음의 보폭을 음보율이라고 하지. 개념학습이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이게 탁 떠오르겠지. 빼고 솔직히 읽으면서 떠올랐어 안 떠올랐어? 떠올랐어요? 그래요.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반복을 통한 리듬의 형성. 이 얘기가 포인트네. 그런데 고전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에 역접이잖아. 비문학이 읽듯이 그냥 역접접사 별표 치고 뒤에 잘 봐라. 고전시가는 외적 규율, 현대시는 내적 규범이다. 선생님 외적 규율이나 내적 규범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르지. 반면에라고 그랬는데. 알겠죠? 고전시가 외적 규율, 현대시 내적 규범. 선생님한테 배웠던 개념을 잘 떠올려 보면 고전시가는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가지고 있죠. 외형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거지 운율이. 내재율 요거 말하는 거야. 알겠나요? 가령 예시가 나왔어. 시조는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가가 시조란 얘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서 읽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가는 사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삼음절을 유지하고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 첫 번째 음보는 세 글자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첫 번째 음보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규율. 외적 규율. 현대시에는 요건 나를 말하겠지. 이제 나시는 따라야 할 규율은 없어요. 외적 규율은 없어. 대신 말소리, 휴지, 이 휴지를 티슈로 읽으면 큰일 나겠지? 휴지가 뭐예요? 잠깐 쉬어가는 부분. 그리고 고전 시간에는 없던 쉼표나 마침표.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커졌습니다. 왜냐? 규율이 없거든 얘는.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현대시는 내적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고전시가 외적 규율, 뭐 삼음보, 사음보 이런 거래요. 현대시 내적 규범, 뭐 쉼표나 마침표나 막 이런 거래요. 알겠죠? 머리랑 다리랑 여기부터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빠르게 읽어야 돼. 어차피 뭐니까 위에 나온 거에 사례니까. 머리랑 다리랑 먹고와 같은 고려 속의 삼음보, 동지딸 기내긴 밤 하늘이를 보였네요 같은 사음보. 얘네는 현대시겠어? 고전시가겠어? 고전시가니까 고전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났다. 뒤쪽에서 작용한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대시로 이어지긴 이어진다. 다만 배후에 있다. 어떤 시는 고전시가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요. 앞에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김소월의 시는 그럼 뭐야? 강하게 감지되는 거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삼음보, 7호조 이런 거. 근데 이상의 시는 그게 강하게 감지되지가 않는 후자에 해당하는 거야.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막 맞춤법도 없고. 이상의 거울 이런 거 알죠?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으로 없을 것이요. 막 이렇게 가는데 운율이 안 느껴져요. 이런 거야. 한국의 현대시는 김수월의 시, 이상시 사이에서 어딘가에 위치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뒷부분은 별로 그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 다를 읽었으니까 이제 다에 대한 문제 풀어야 되겠죠? 풀긴 뭘 풀어. 나를 봐야죠. 자, 가 나중에서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나를 먼저 보면서 자신감을 얻는 거야.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박재삼 EBS에도 있었지. 흥부부부상 EBS에 있었잖아. 박재삼 시인 하면 내용 다 뭐라고 그랬어? 한 맺힌 내용 한이야.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으면은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제목 추억에서. 그러면 내용이 뭘 거야? 항상 문학작품 읽을 때는 작가와 제목을 보고 시작하라고 그랬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데 그 추억이 어떤 추억이야? 한 맺힌 추억이야. 알겠죠? 읽어볼게요. 진주 장터 선생님이 EBS 분석의 신 또는 EBS 파이널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잡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노란색은 내용, 빨간색은 표현법. 진주 장터, 저 경상도 진주 생어물전에는 어물전이 뭐 하는데요? 물고기 팔아요. 바다 밑이 깔리는 해가 다진 어스름을 선생님 어스름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에 것만 봐. 해가 다 져간다. 시간적 배경이 언제다? 저녁이다.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울엄매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아니라 엄매라고 그랬으니까 뭐겠어? 방언을 활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엄마는 장사하는 분입니다. 뭐 팔까요? 물고기.
근데 다 못 파셨어. 남았어요. 고기 몇 마리가. 빛 발하는 눈깔들이 필발자니까 빛이 반짝반짝한다 이거지. 반짝반짝하는 그 눈깔들이 이거 다 팔았어야 되는데 다 못 봤거든. 속절없이 은전만큼 은전 한입. 은전이 뭐야? 돈 얘기하는 거네. 돈만큼 손 안다는 돈에는 손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한 맺힌 거야. 결국은 돈에 손이 닿지 않는 한이지. 뭐 때문에 한 맺힌 거야 그러면? 가난인 거죠. 한이던가 이거 의문형인데 사실 묻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서리법 형태가 들어가네. 울엄매야 울엄매. 나는 여기서 뭔가 팍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항상 다를 읽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다의 내용을 여기다 적용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뭔데 이게?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인데 현대시니까 다로 치면 뭐에 해당해? 내적 규범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알겠죠?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읽어줘야 되겠지. 안 그러면은 계속 왔다 갔다 찾으러 다니느라 시험지 펄럭펄럭 이렇게 돼 있어.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와닿지가 않죠. 무슨 내용인지가. 어떤 의미야 이게? 별, 저녁. 응. 어두울 때. 그래. 그럼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별 하면은 보통 희망, 이상 이런 거잖아. 별밭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늘에 떠 있는 별. 별이 밭을 이루고요. 별밭. 근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희망이 너무 멀어 보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너무 자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넘어가. 우리 오누이의 머리맡된 골방 아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모든 구절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가 쓴 게 아니거든 이 시를. 그죠? 우리 오누이의 뭐 여동생이든 누나든 같이 있었나 봐. 머리맡된 골방 안에서 골방 세모 쳐봐요. 일반적으로 골방은 좀 답답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지. 손시리게 떨던가 또 반복을 통한 내적 규범의 형성이 있는 거야. 알겠죠? 진주남강이 맑다 해도 진주남강이 굉장히 맑고 경치가 좋은 곳인가 봐. 촉성루,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가락지 끼고 끌어안고 막 뛰어내린 촉성루 몰라요? 모르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명가명 무슨 말이겠어? 오며가며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새벽은 아는데 신새벽은 모르겠지. 그럼 지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른 새벽에 보는 것을 누가? 엄마. 다음 줄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주난강이 굉장히 맑고 아름답지만 맨날 새벽이나 밤에만 그곳을 보게 돼요. 일하느라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시간이 없겠죠.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옹기가 뭐야? 항아리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을까요? 울 엄매 글썽이고 반짝이면 이거 뭐겠어? 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직유법 이런 표현법이 있는 거. 그러면 내용 파악이 어지간히 됐으니까 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 문제 풀러. 나와 관련된 걸 다 건드리고 다니겠습니다. 자, 1번. 나만 집어넣어 볼게요. 나만.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이런 거 선택지 볼 때는 앞에는 표현, 뒤에는 효과 잘라야 되죠. 의문형 어미가 있으면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강조됩니다. 그러면 의문형 어미가 있어 없어? 뭐? 뭐뭐한 가 이런 거 있었죠. 2번. 특정 대상과 대화. 누구랑 대화하고 있니? 없어요. 제끼고. 공통점이니까 바로 날리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시를 읽고 선택지 2번을 또 따져본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알겠죠? 3번.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이건 어휘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지. 탈속성이 뭐야? 뭐를 벗어나? 속세를 벗어나다. 탈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골방 이런 거 속세를 벗어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탈속성을 가지려면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 숨어 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훔치기는 거야.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주었다. 어떤 것 같아? 선생님 어물전 계절이 언제야?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선생님 겨울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골방 안에서 손시리게 떨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했다.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 쓰지 마. 일단 내버려둬. 애매하잖아. 넘어가. 의성어와 의태어 짹짹 꽥꽥 찾아봐. 없죠. 빨리는 거야. 1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이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 몇 번으로 날아갈까요? 4번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나에 대한 감상. 자, 1번. 해가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파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장이 파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장사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 다 졌으니까 어둠이 깔리는 거 맞죠? 그죠? 그럼 2번.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가난이죠. 가난으로 인한 한해 정서를 유발한다. 어때요? 맞죠? 3번. 손 시리게 떨었어. 추운 밤 별밭 아래 골방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너무 손이 떨려. 행복해. 말이 되냐 이게? 오, 개 추워. 행복해. 이거 안 되잖아. 안 되겠다. 답은 3번. 한 문제 풀었다. 더 볼 것도 없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 5번을 이렇게 건드려야 돼. 하나씩 다 작살내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끝났으면 그와 관련된 내용 다 박살내고 다닌다. 5번 봅시다. 선택지 몇 번부터 볼까요? 3번부터. 나. 지금 나 읽었잖아. 울엄매야 울엄매 반복이 있어.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 뒤엔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정서를 표현을 안 할 수가 있겠냐, 시가. 그죠? 그러면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인한 일단 반복이 있으면 뭐는 있겠어? 리듬은 당연히 맞는 거겠지, 이거는. 지문에서 반복을 통한 리듬의 형성,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찍히는 말은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잘 봐. 울림소리의 반복. 울엄매야 울엄매. 일단 반복은 있어 없어? 무조건 이게 눈깔만 있으면 되잖아. 반복은 있잖아. 그럼 반복을 통한 리듬의 창출은 무조건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계속 밟히는 게 울림소리야. 시험장에서 울림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울림소리. 유성음. 노랑 양말 플러스 모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 해도 이거는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 왜 그럴까? 만약에 울림소리의 반복이 아닌 거야. 울림소리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 답안지에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반복을 통한 리듬의 창출은 있으나 울림소리가 아니었다. 그럼 이게 문학 문제냐? 그럼 무슨 문제야 그 문제는? 문법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 문학 문제인데 단순히 울림소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문법 문제가 돼버리잖아. 이런 판단 기준을 딱 생각해보면 이 울림소리가 내가 지금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개의 선택지가 헷갈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봐. 만약 이게 지금 니네가 선택지 두 개를 봤을 때 얘도 아닌 것 같고 얘도 아닌 것 같아. 각각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뭔가 근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수능 문제야. 만약 이런 이유에 의해서 답이 이거라면 답안지에 어떻게 나와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지엽적이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답을 만들진 않을 것 같은 거야.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고도의 사고 과정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응, 울림소리, 우, 울림소리, 리을, 울림소리 다 울림소리야. 이거 다 울림소리.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했다. 어때요? 맞죠. 답은 3번. 적절한 것이니까. 두 문제 날라가고 한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남았고. 혹시 불안하면 4번도 봐요. 나에서 오명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선택지 잘라서 읽어야지. 외적 규율은 뭐라고 그랬어? 고전시가. 이거 현대시잖아. 5번.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거다. 고전시가에 쉼표가 없다. 고전시가에는 없던 이런 말이 나왔었죠. 안 됩니다. 답은 3번이다. 1, 2번은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나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니? 보기 박스.
그 한거 18곡이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지만 이 보기 박스를 보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시작하면 해볼 만합니다. 잘 봐.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는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대구 입신양명 출세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었어요. 과거 급제는 부모님이 좋아하셨겠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내가 임금을 보필하고 싶어. 신하가 돼야 되겠지. 신하가 되려면 뭘 통과해야 돼? 과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권호문 역시 선생님 권호문 씨가 누굽니까? 누굴 것 같니? 작가겠죠 당연히.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낙방했어요. 멍충이네요. 모친 사후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고 그러면 뜻을 얻으면 어떤 의미일까? 출세하면 그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고 그 출세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 과거 급제를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적용해야죠. 뜻을 얻지 못하면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자신을 수양한다 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교적 출처관이라고 한다. 나아간다. 머문다.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은자 은자가 누구야? 네 친구냐? 숨어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숨어 살던 그는 옛날 선비들은 어디에 숨어 살아요? 자연 속에.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천거 고전 필수하죠. 천거가 뭐야? 추천받아서 정치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42세 이후에. 매번 이를 거절했습니다. 싫어, 안 가. 이랬단 얘기지. 한거 18곡에는 권어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지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 일단 첫 번째, 맨날 과거 시험 봤다 이가. 근데 어떻게 됐다? 계속 떨어졌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 살았다? 자연에 숨어 살았다. 근데 자꾸 조정해서 나오라고 권유를 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했다? 안 가! 이랬다. 이미 지문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다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래서 보기 박스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게 해봅시다. 가시를. 자, 가. 권어문 한거 18곡. 한거가 뭐예요?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지은 18개의 노래. 한가롭게 살아간다. 옛날 고전 시가에서 한가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어? 자연. 자연에 들어갔구나. 짐작하고 읽으면 내용이 빠르게 읽히죠. 자, 고전 시가 읽을 때 이거 잘 봐요. 여기가 시험장이야. 이렇게 원문으로 나왔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이 돼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고전 시가 첫째 줄에서 딱 뭐부터 파악해야 돼? 운율. 운율이 있나요? 뭐? 라는 걸 이미 다에서도 알려줬었죠. 아까. 사음보. 사음보는 어떻게 읽는 거라고 했어요? 두 덩어리씩 읽겠습니다. 생평에. 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시작하자마자 막혔습니다. 생평. 여기서 맛 가는 거야 이제. 생평에 원하나요? 선생님이 한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글자의 순서를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 바꿔보라고 그랬지. 생평 글자 순서 바꿔봐. 평생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모르면 만약 시험장에 갔는데 그거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다. 그냥 원하는 건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평생에 원하는 건 다만 뭐뿐이다. 충효. 누구에게 충성해? 임금에게. 누구에게 효도해? 부모에게. 충과 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이 두 일이 뭐야? 충과 효 아니면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아니라면 금수이나 따르리야 무슨 법이야? 서리법은 반대 상황을 강조할 때 많이 쓰니까 금수나 다를 바가 없다. 금수. 선생님 같은 남자를 금수남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금수. 뭔지 알아? 그렇죠. 짐승남. 금수가 이제 뭐예요? 짐승이에요.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선생님이 수영을 4년 했다고 그랬죠.
이 안에가 어마어마해요. 얘가 까봐요. 초콜릿 복근이라고 들어봤지? 보통 6조각, 선생님은 8조각이야. 그린 거. 선생님 인스타에서 선생님 수영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인스타에서. 봤어? 수영하는 건 잘하잖아 수영을. 몸을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넘겨.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했구나. 이야 이 사람 몸 좋네 이러면서 봤어야 되는데. 그래요. 못 봤어? 그렇구나. 아쉽네요. 하여튼 선생님 같은 남자를 뭐라 부른다? 초심. 짐승남이라고 한다. 자, 금수나 다르랴. 짐승이나 다르겠느냐?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뭐나 똑같다. 짐승이나 똑같다. 마음에 하고자 하여 뭘 하고자 하여 충효를 하고자 하여 이렇게 읽어줘야죠. 십제 황황하노라. 다행히 어이풀이가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어이풀이 봐요. 급한 마음에 10년을 허둥지둥했다.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10년을 허둥지둥했대요. 보기 박스에 대입해봐.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뭐야? 과거 시험. 10년을 허둥지둥이란 얘기는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수 한 거야. 과거 시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야. 내년에 또 갔다 오겠습니다. 어머니 또 떨어졌어. 이제 재수한 거죠. 3수 한 거지 이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한 10수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개교가 이렇더니 개교 어이풀이 봐요. 견주어 헤아림. 견주다가 뭐야? 비교하여 헤아림. 정확히 뭘 비교했는지는 와닿지가 않죠.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 이런 비교일까? 또는 과거를 계속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나는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느냐 이거의 비교일 수도 있겠지. 비교하며 헤아려봄이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습니다. 공명 고전 필수어죠. 뭐뭐 공명. 그거 하지 마. 제갈 공명 아니라 그러지. 부귀 공명. 부귀 공명이 뭐야? 부귀 영화 누리는 거. 부귀 영화가 늦었습니다. 출세가 늦었어요. 십수했으니까. 부급 동남하여 여공 불급하는 뜻을 이거 큰일 나겠네요. 어이풀이 없으면 있네요. 부급 동남 집어넣어.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왜 그랬을까요? 출세. 과거 시험 보려고. 과거 합격하려고. 여공 불급 집어넣어. 이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한 10수 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나는 공명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아요.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근데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지기법 있는 거지. 못 이룰까 하노라. 뭘 못 이룰 것 같아? 공명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난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강호에 놀자 하니 반가운 말이 나왔어요. 강호가 어디야? 자연. 대유법인 거죠. 대유법. 대표에서 비유하는. 자연 속에 놀자 하니 이게 바로 보기박스에 나왔던 뭐로서의 삶이야? 은자. 자연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려야 합니다. 성주. 주자만 봐봐. 주가 뭔데? 주인이니까. 자연에 놀려고 하면은 주인을 버려야만 해. 이 주인이 누굴 것 같아? 임금이겠죠. 자연 속에 놀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임금을 모실 수가 없어. 임금을 섬기자 하니 소락 이럴 때 락자만 모시는 거죠. 뭐야? 즐거움에 어긋나. 어떻게 해야 즐거운데? 강호에 놀아야만 즐겁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선생님 얘는 지금 성주를 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지가 자꾸 떨어져 갖고 못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것 같아. 그지? 혼자 기로에. 아니 지가 계속 떨어져서 못 모시는 거 아니야. 혼자 기로에 서서 기로에 서 있다가 뭐야?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성주를 모시는 길로 가야 할까? 아니면 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맞을까? 갈 때 몰라 하노라.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내적 갈등이죠. 선생님 EBS 특강 들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분석하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했지.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뭐뭐 하노라. 어떤 어조?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럼 대비적인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노는 것과 성주를 섬기는 건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 아, 큰일 났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휘풀이가 없어요. 어디 가냐? 아는 글자로 아는 글자만 툭툭 집어넣어요? 해봐. 나아가 나아가면 임금 임금. 다스림 임금을 다스려? 내가 딱 나아가서 임금 일로 와봐라. 이거냐? 백성을 백성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할 거야? 그 다음 자연에 거처하면 자연에 거처하면 달 달, 구름이 구름을 좋아요. 좋아요. 뭐 외국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센스 있는 애에 의해서 탁 떠오르는 게 있는 거야. 뭐가 떠오르게?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 출 대구법 아니야 지금. 대구법인데 앞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출하면 이거, 처하면 출처? 이게 아까 보기박스에 보기박스를 보는 거야. 유교적 출처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뜻을 얻으면, 즉 출세를 하면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수양한다고. 집어넣어. 그러면 출하면, 출세하면 치군택민, 백성에게 택, 은택을 베풀고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처하면,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면이란 말이 되겠지. 보기박스에 따르면. 그래서 내가 박스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거야. 성공하지 못하면 조, 월, 경, 운.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자연 속 은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겠지. 알겠죠? 달빛을 맞으면 조자 알잖아, 조. 몰라? 난 알아. 조자는 이제 힌트? 그렇죠. 달빛을 맞으며 낚시를 하고 구름 밑에서 밭을 간다. 즉 자연 속에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봐봐. 일반적이면 치군택민, 조월경 이런 거 어휘풀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줬지. 왜냐면 박스에 이 관련된 내용이 다 써있기 때문이야. 보기 박스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센스나 분석하는 연습 이런 것 좀 해보세요. 알겠죠? 보기 박스를 활용하는 연습.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명철 군자는 두 글자 말고. 군자가 누군데? 그렇지. 시험규 같이 어떤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라니. 군자는 이제 훌륭한 선비. 알겠죠? 훌륭한 선비들은 이를 즐기나니 이런 것들을 즐긴다 이거예요. 나아가면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거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 속에서 숨어서 사는 거야. 이런 걸 즐기나니 똑똑한 군자들은 이걸 즐기는 거야. 하물며 부귀 위기이라. 부귀는 뭐다? 너무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위기를 맞게 된다. 빈천거를 하오리라. 자, 빈 가난, 천, 거주하는 거 그렇지. 부귀를 추구하면 위기를 밟을 수가 있다. 차라리 가난하고 천하게 살리라. 어디서? 자연에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다음 16수. 행장 유도하니 어휘풀이가 있네요. 집어넣어.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는 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 이거겠지? 버림받으면 은둔하는 것. 이게 보기박스에 나왔던 또 뭐야 이게? 유교적 출처관이야. 그 위에 나왔던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기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버림받으면 세상이 나를 버리면 구태구하랴. 구태가 뭐야? 구태요. 굳이. 버림받으면 굳이 내가 그걸 구하겠느냐? 굳이 내가 꼭 출세해야겠는가?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산지남 수지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산, 물 어디겠어? 자연. 산의 남쪽, 물의 북쪽 병들고 늙은 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 병들고 늙었습니다. 한 10수 하다 보니까 이미 병들고 늙어버렸어요. 뉘라서 고전 필수. 누가? 회보미방하니 집어넣어요. 회보미방. 어휘풀이 집어넣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은둔하는 건, 숨어서 사는 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누가 회보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느뇨. 왜 자꾸 나한테 오라 말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뜻을 집어넣으면은 뛰어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숨어 사는 것은 지금 누가 숨어 살고 있어? 화자 자신이.
그렇게 숨어 사는 것은 이거는 국가에 죄를 짓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이겠어 이게? 나한테 나오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권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왜 자꾸 오라 말라 하는 거야? 보기박스 집어넣어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거절했어. 나는 병들고 늙었기 때문에 이미. 알겠죠? 이런 얘기. 성현에 가신 길이 성현. 고전 필수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지금 선생님이 고전 필수어죠. 이런 말을 하는데 필수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나는 모르는데 고전 필수어를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어휘특강 통해서 많이 배웠었지. 그러나서 고전 시각이나 고전 소설 읽을 때 좀 어때요? 편안하게 읽히지. 이게 고전 필수어를 많이 아니까 그게 나오는 말들이 어색하지가 않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선생님 EBS 작품 나오니까 다 외워버리면 되죠. 그 부분이 그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해요. 자, 성현이 누구예요? 성인 군자들. 보통 자자로 많이 끝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자자 한 명씩 쫙 불러봐. 맹자, 공자, 고자, 고자. 성무선학설 백지설 주장한 고자라는 사람이 있죠. 순자, 성학설도. 묵자, 겸해설 묵자. 맹자 나왔어. 또 누가 있을까? 노자. 노자 하려고 했다고 꼭 저런 것들이 있어. 또 장자. 그렇지. 또 주자. 와 이런 거네. 똑똑하다. 또 누구 있어요? 의자. 선생님 의자왕의 의자 아닙니까? 한비자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랬잖아. 성인 군자들. 그럼 잘 봐. 성인 군자들의 가신 길이 요 마지막 세 줄이 어려워. 그분들이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만고 뭐는 말아 그냥. 고전은 뭐야? 예고. 그러면 예로부터 한 가지라 이렇게 들어야 돼. 하여튼 성현들이 가신 길이 몇 가지라고? 한 가지. 하나의 길이야. 하나의 길. 은커나 현커나. 은커나 현커나. 은이 뭐야? 숨어 사는 거. 보기박스에서도 힌트를 줬잖아. 숨어 살거나 현이 뭐야? 어이풀이 봐요. 세상에 나아가거나. 이것도 출처와 관련이 있겠지. 숨어 살아. 어디에? 자연에 숨어 살거나 현. 세상에 나아가거나 출세하거나. 도. 무슨 도자 이게? 길. 주격주사위. 길이 또는 도가 어찌 다르리 서리법이니까 길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길이라고 한 거야. 자연에 숨어 사는 것과 세상에 나아가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나 이거나 다 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1도 2호 다르지 아니하거니. 한 번 더 얘기하네. 1도 1 하나 길. 하나의 길이야. 은커나 현커나 이거 다 뭐라고? 하나의 길이라고. 하나의 길이요 다를 바가 없으니. 즉 자연에 숨어 사는 건 도를 행하지 않은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건 도를 행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두 개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다 성인 군자들이 가신 길이야. 하나의 길이요 다를 바 없으니 아무된들 어떠하리. 숨어 살거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아무된들 어떠하리. 둘 다 괜찮다 이거야. 둘 다 도를 실행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고민이 좀 어떻게 됐어요? 얘 고민이 뭐였어 아까?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이거 자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과거에 도전해갖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야. 고민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됐어? 해소가 됐어요. 그래 자연에 숨어 사는 건 좋은 거고 뭐 세상에 나아가는 건 나쁜 이런 게 아니다. 이 둘은 한 가지의 길이다. 다를 바가 없으니 아무 되면 어떠냐. 자연 속에 있으면 어떻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제목 보니까 한 것이 80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겠어? 자연에 남았던 것 같아. 갑시다. 이제 가는 거야. 어딜 가요? 1번부터 건드립시다. 몇 번 남아있죠? 1번과 4번. 1번 의문형 어미 있어요 없어요? 서리법이 중간중간 보이지? 답은 1번. 더 볼 필요 없습니다.
계절적 배경. 가는 무슨 계절이냐? 안 되겠죠? 답은 1번. 자, 문제 2번 건드립시다. 2번. 이수의 부급동남은 자, 시험장에서 대처하는 방법 알려줄게. 부급동남은 그냥 선택지 보면 되게 안 되게. 부급동남이 솔직히 기억나 안 나?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봐야 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쎄빠지게 공부했대. 왜? 과거 합격할로. 성주를 섬기기 위해 성주가 누구였어? 임금을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임금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 급제해야 되잖아. 갑자기 과거 시험 합격도 못한 애가 갑자기 가가지고 내일부터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딱이 맞아요. 이런 얘기야. 알겠죠? 2번. 이수에서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공명이 뭐였어? 부귀공명. 부귀공명을 이루기 위해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려면 성인 군자가 가신 길이 뭐여야 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길이어야 돼. 성인 군자가 가신 길이 부귀영화 추구하는 길이냐? 그리고 얘가 추구하는 세상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보기 박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세상에 나아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 나의 부귀를 추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뭐 이런 거였잖아. 성현이 뭔지만 알아도 성인 군자들이 가는 길이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거겠냐고.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자는 뭐라고 그랬어? 성현이 가신 길은 숨어 사는 길일 수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세상에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알겠죠? 답은 3번.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장이었으면 여기서 끝내야 돼.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또 볼게요. 강호가 어디였어요? 자연 속에서 빈천거하리라. 왜? 부귀 위기니까. 부귀를 추구하면 위기를 맞게 되니까. 맞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 사수의 기로가 이거 쓴 친구들이 많았죠. 기로에 서서 갈 때 몰라 하노라. 기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갈림길 사이에서 막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일도는 뭐야? 한 가지의 길 이렇게 갔으니까 화자의 내적 갈등은 기로에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의 길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해소가 된 거죠. 자연 속에 머물까? 속세로 나아갈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거나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갈등이 해소된 거야. 알겠지? 5번. 빈천거를 하면서도 빈천거가 뭐야?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때요? 그래. 이것도 결국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한 가지의 도거든. 이거는 맞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하나 남았어요? 3번 하나. 융합지문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잘 봐. 자, 지문을 끝까지 읽었어. 문제 5개가 날 쳐다보고 있어. 어떠니?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다 읽고 나를 딱 읽었더니 2문제 날라가고 1번은 선택지 2개만 나왔어. 가 읽자마자 1번 보니까 한 문제가 바로 또 날라가. 이제 가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풀면은 다시 또 보고 할 것도 없이 끝나버려. 이렇게 깔끔하게 푸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질문 끝까지 읽으면 문제도 딱 끝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특히 비문학 지문 이런데 독서 지문 같은 거 지문을 딱 읽었는데 문제가 딱 끝나지 않고 너덜너덜하게 남아있지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든 기억을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다가 기억 안 나면 계속 앞에 보고 이거의 무한반복 아니야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풀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은 시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 박스 읽어야죠. 또 읽어? 아까 읽었잖아. 바로 1번.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이다. 어때요? 맞죠? 충효를 추구하는 거니까. 2번. 일수의 화자가 십제 황황하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봐. 십제 황황 기억나나? 뭐? 기억력이 좋네요. 10년을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때요? 그래서 십수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얘기네. 10연타로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선생님 옛날에 제자 중에서 구수 있다고 그랬었죠? 구수. 수능을 이제 구수 9번 봤는데 성실하게 나름대로
했다. 진짜 자신 있게 성실하게 했다고 못한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수하게 군대를 가셨죠. 그리고 이제 내년쯤에 제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다시 도전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제 황황이야. 10수. 그러면 이제 10수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열정이 있는 거지. 열정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딱 그게 있는 거야. 뭐 하고 싶은 딱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16수의 행장유도환이는 행장유동 기억 안 나지? 그래 가서 보자. 행장유도. 이 국제권위가 기억이 안 나면은 보통 이제 우린 다 기억이 안 날 거야.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겠다. 이게 보기박스로 치면 뭔 거야 이게? 출처관을 따르고 있는 거다. 맞죠? 제기고. 서론 16수에 병들고 늙은 나를 나는 병들고 늙었는데 그 앞뒤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볼까요? 누가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안 가. 이거잖아.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어때요? 나 병들고 늙어서 이제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맞다. 후덜덜한 순간이 왔어.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얘가 답이어야만 해. 16수의 회보 미방은 기억이 난다고? 네. 뭔데? 그 능력 있으면서 어. 과거를 안 하는 거는 나라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험장에서 잘 봐. 회보 미방은 보통 애들은 어떠냐면 이게 뭔지 기억도 안 나면서 그냥 오케이 회보 미방은 이러고 가면 망하는 거야.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면은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가서 보면은 1초 만에 찾을 수 있어. 어이풀이에 있었잖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소.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이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권유한 거야. 보기박스에서 뭘 권유했다고 그랬어? 나오라고. 조정에서 나오라고 권유한 거야. 그랬더니 화자가 대답한 거야.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서 자연에 숨어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나갈게요 이런 얘기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화자의 답변인 게 아니라 뭔 거야 이 자체가. 조정의 권유인 거야 그냥. 조정이 권유했는데 이런 답변을 했으면 얘 또라이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5번이 답이었어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푸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구나. 답을 낼 때 그냥 생각해서 내지 않고 각 선택지에 키워드 딱딱 잡으면서 깔끔하게 제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 때도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뒤에 이제 최근에 출제됐던 문학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을 쫙 붙여놨습니다.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가나다가 있으면 문학 이론을 먼저 읽고 해당 작품 읽때 쉬운 거부터 읽고 읽은 다음에 바로 그거에 대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학 갈래복합 지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학 내에서의 융합이라고 봐야 되겠지? 문학 갈래복합, 시 플러스 수필, 소설 플러스 극문학, 시 플러스 극문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